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사회에 걸쳐서 창의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결혼과 출산을 앞둔 분이라면 반드시 정독하시길 권합니다. 그 첫 번째 책이 드보노의 수평적 사고입니다. 드보노가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창의성이 종종 결과를 설명한다면 수평적 사고는 과정을 묘사한다는 말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수평적 사고는 창의력의 전구체, 즉 전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2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산만한 느낌이지만 요약하면 단 두 가지, 즉 수직적 사고의 특징을 보완하기 위해 수평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당위성과 수평적 사고를 위해서는 어떤 기술들이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셈입니다. 수직적 사고를 대표하는 것은 99회 방송부터 쭉 살펴온 바로 그 의식입니다. 의식은 입력되는 정보가 스스로 분류되어 패턴을 만들도록 하는 일종의 환경, 즉 수동적인 기억의 표면일 뿐입니다. 의식, 즉 기억의 표면은 젤리와 같고 입력되는 정보는 뜨거운 물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어떤 순서로 얼마나 연속적으로 떨어졌는가에 따라 의식의 패턴이 서서히 결정되고, 그렇게 결정되는 패턴은 조금씩 이후에 입력되는 정보의 활동을 제한하게 되죠. 물질이 시공간에 어떻게 휘어져야 하는지를 지시하고 시공간은 물질에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과 같은 셈입니다. 의식의 전체 영역 중 일부에 지나지 않고 데이비드 베레비의 개념인 부류적 사고라고 할 수 있는 패턴은 두 가지 경향을 띱니다. 첫째는 허허 벌판에 있는 나무 한 그루나 흰옷에 묻은 검은 잉크 자국이 그렇듯이 본능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패턴은 지금껏 방송에서 살펴온 의식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제한된 주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자동으로 무한히 확장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의 전체 집합인 의식을 스스로 극대화하는 기억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 때 항상 스스로 분명한 경계를 가정하고 한계를 정해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드보노는 결정적 요소라고 말하죠. 그런 결정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과일인 배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는 병과 출근 시에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에서 내려 15층까지 걸어 올라가지만 퇴근 시에는 15층에서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남자가 좋은 사례입니다. 환경인 의식은 수동적이고 입력되는 순서대로 정보를 쌓아둘 뿐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미리 정해진 패턴에 의해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신속성과 정확성을 자랑하지만 잘못된 패턴일지라도 수정과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패턴을 허물어 그 속의 정보들을 새로운 방법으로 자유롭고 다양하게 재배열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렇게 정보의 재배열을 통해서 패턴을 바꾸는 걸 통찰력의 재구성이라고 하고, 이런 작업을 위한 도구가 바로 수평적 사고입니다. 수직적 사고에서 수평적 사고로의 전환이 일시적일 땐 유머라고 하고 영구적일 땐 통찰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정확성이 아니라 효율성이 목표인 수평적 사고는 자동차의 후진 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진 기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평적 사고는 의심을 위한 의심이나 혼란을 위한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매우 유용한 수직적 사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일 뿐이죠.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입니다. 수직적 사고가 구멍을 깊이 팔 때 사용된다면 수평적 사고는 여러 구멍을 팔 때 사용됩니다. 수직적 사고는 개념에 대한 패턴을 정확하게 발전시키는 데 효과적이지만 수평적 사고는 통찰력을 통해 패턴을 재구성하고 창의성을 통해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직적 사고는 선택하고 수평적 사고는 창출합니다. 수직적 사고는 단계마다 정확성을 중시하고 수평적 사고는 다양성을 중시합니다. 수직적 사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단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지만 수평적 사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들고 포함하려 합니다. 그래서 수평적 사고는 뜻밖의 방해도 오히려 기회로 생각해서 반깁니다. 수직적 사고는 가장 가능성이 많은 경로를 따라가지만 수평적 사고는 가장 가능성이 적은 경로를 탐험합니다. 모두가 이전에 성공했고 대부분이 하는 일을 하려 한다면 창의적인 사람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일에 뛰어들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수평적 사고는 절대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수평적 사고를 위한 기술로 드 보노가 제시하는 것은 크게 7가지입니다. 첫째, 해답을 알더라도 왜? 라고 물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가정이라도 그것에 대해 질문해 보는 것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둘째, 주된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찾아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틀에 대해 알 수 있을 때 비로소 기존의 틀 밖에서 대안적인 관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보의 재배열을 자극하기 위해서 기존의 상황을 돌려보고 뒤집어보고 앞뒤를 바꿔보고 거꾸로 세워보는 반전법, 즉 관점 바꾸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넷째,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 상호 자극, 판단의 연기, 설정의 형식화를 특징으로 하는 브레인스토밍을 사용할 수도 있고, 다섯째,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학에서의 치환과 같은 개념으로 유추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섯째, 노출과 개연성 있는 장소 찾기를 특징으로 하는 임의의 또는 우연한 작업도 도움이 됩니다. 일곱째, 부정과 배제를 뜻하는 수직적 사고의 노 대신 판단을 유보하는 수평적 사고의 포를 사용하는 겁니다. 포는 여기에서 이유를 찾거나 판단하라 하지 말고 생각을 진전시켜서 그 효과가 무엇인지 더 찾아보라는 의미입니다. 수직적 사고의 가장 큰 위험은 기존의 방법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법에 구속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드 보노는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무지의 질을 깨달으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인 셈이죠. 다음 시간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의 틀을 깬 상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엔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몰입으로 찾아뵙겠습니다.